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일단 규모 4.9면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80년대 이후에 역대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뭔가 조금 80년 최근 들어서는 이게 예. 규모 세 번째가 되지만 4.9 정도 되는 지진은 2011년도 이후에도 서해 해역에 몇 차례 발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서해 해역에도요? 예, 물론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진 발생 빈도가 좀 급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만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차례나 발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4.9가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11번째로 큽니다. 물론 공동 11위 정도 되는 큰 지진인데요. 예. 과거에 이제 오대산 지진도 규모 4.9 정도 되는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들이 최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많이 발생해 오고 있는데요. 제주 근해에서는 사실 최초의 일이긴 합니다. 예. 이 제주도에서는 그간에 이제 서해안이나 제주 서해안이라든가 제주 동쪽 해안에서 지진이 밀집해서 발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지진들이 많아지게 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주도 근해에서 그동안 잔지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그동안 있어 왔었던 찰나인데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 제주도 근해에서 잔지진이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서 갑작스럽게 4.9 지진이 발생한 것이 이제 꽤나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는 많이 놀라는 계기가 됐을 텐데요. 예. 작년도에 이제 해남 지진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한 20여 킬로 되는 깊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지진이 예년 수준으로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지진으로 갑자기 나타나게 됐고요. 예. 이 제주도 연안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깊이가 한 17km 정도 되는 깊이인데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에서는 깊은 쪽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도에서는 얕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는 5km에서부터 10km 사이가 대부분이고요. 경주 지진 같은 경우가 이례적으로 좀 깊어서 한 13km에서 15km 사이 깊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지금 현재 계산된 결과로는 깊이가 한 17km 정도 되는 깊이로서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작년도 해남 지진에 이어서 또 깊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한반도가 응용이 불균형이 되고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해소된 줄 알았었는데 해남 지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깊은 곳에 응력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네. 말씀 중에 이제 진원 깊이가 17km면 한반도 네. 인근에서 한반도에서 나온 지진 중에 깊이가 깊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17km의 깊이에서 났다는 건 더 밑에 단층에서 더 중요한 큰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충돌이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진이 난다는 것 자체는 그 예. 지역에 단층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단층이 부서지는 운동 자체가 바로 지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역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층 조사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 근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은 지진들만 발생하다 보니까 해역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어떤 단층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다만 이 서해안이나 그 제주도의 서해안이나 동쪽 해안을 보게 되면은 예. 남북 방향으로 길게 지진이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지진은 서쪽 해안을 따라서 길게 띠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지진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서쪽 해안에 있는 이곳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어떤 구조가 있는 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구조는 이 제주도 아래에 과거에 제주도 성인과 연관돼 있는 화산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와 연관돼 있는 구조선이 발달돼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구조선 가운데 하나가 활동을 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10년 전이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이 세계적으로 충격이 컸고 피해도 컸는데요. 그 여파가 계속된 단층 활동의 일환으로서도 작용이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응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은 깊이가 얕은 곳에서부터 응력을 해소하기 좋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부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예.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효과로 지하 13km에서부터 15km 사이의 지역이 이제 쪼개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도 해남 지진 같은 건 한 20여 킬로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한 17km 정도 되는 깊이인데 여전히 응력이 이 깊은 쪽에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일 큰 건 주민들의 불안인데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추가로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줄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이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데요. 아, 예.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쌓인 응력이 풀린다는 좋은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지역은 풀릴지 모르지만 그 지진이 또다시 응력을 주변에 쌓아놓기 때문에요. 주변 지역에 다시 지진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진은 바로 그런 여파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번 지진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서는 여진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제주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서 그간에 지진이 발생했던 구조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따라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 꼭 제주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홍태경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